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성광밴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선업 관련돼서 이 시장에 수요가 많이 존재하고 있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4년 같은 경우에 이 조선업의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선가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이 중고선가지수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이 수급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타이트해지면서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특히 철광석 가격 역시 이 중국 경기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철광석 가격 역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조선업 업황에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자, 이 부분을 찾아야 될 텐데 이럴 때 우리는 조선 기자재를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삼광밴드는 조선 기자재 업체이기 때문에 오늘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해드릴 예정이고 특히 최근에 중국과 미국의 또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죠. 자, 이런 부분 풀어보고 유가 상승까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격적인 측면,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향후 흐름세까지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여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항상 대두가 됐던 부분이 바로 대만 관련된 이야기죠. 자, 미국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 이 중국이 조만간 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전쟁으로 번질 수 있겠죠. 자, 전쟁이 발발하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전투함입니다. 현재 미국은 국내 법으로 이 군함을 외국에서는 만들지 못합니다. 따라서 미국 내 조선사에서 이 군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중국의 이 가격 경쟁력 때문에 미국 조선업이 현재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조선업이 몰락하면 이 전쟁할 때 군함을 만들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태평양 전쟁만 생각을 하더라도 이 미군 함대 피해가 컸지만 이 결국에 승리를 했습니다. 자, 이분은 바로 군함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었다. 자, 이 측면인데 지금은 상황이 좀 반대죠. 이 중국 조선업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때로 가서 전쟁이 나면 이 미국은 장기전에서 이제 승리를 하기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부터 뭐 2차 전지 이어서 조선업까지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이 장기적인 상황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 조선업이 후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재무적인 측면을 좀 가져왔는데 이전 영상에서 제가 태광에 관련해서 분석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 태광과 마찬가지로 이 성광밴드 역시 BPS보다 이 주가가 더 높은 상황이죠. 어떻게 다시 말하면 이 기업의 가치보다 순자산 가치보다도 주가가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이 정부의 저피별 이 수혜주 역할을 하면서 이와 동시에 이 조선업 수혜주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종목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유가 같은 측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최근에 좀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특히 73불에서 78불까지 이 박스권에서 있는 패턴을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이 구간을 돌파해주면서 상승에 대한 의지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슈가 나오고 있냐면 이 러시아 이 정유소를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했다. 결국에는 이 공급 측면이 문제가 생긴다. 공급이 작아지면 이 가격 측면에서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도 봤을 때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가의 상승은 이 조선업 수혜 그리고 조선 기자재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는 신조선가지수인데 제가 예상을 드렸었죠. 24년도 마찬가지로 이 선가지수, 신조선가지수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조선가지수는 중고선가지수를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중고선가지수를 보게 되면 22년부터 해서 23년, 24년 상승하고 있는데 특히 23년과 24년 들어서 좀 가파르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해상운임이 올라서 성가마다 이 선사마다 이 배를 노선에 투입하려고 하지만 이 조선사 도크가 꽉 찬 상태라 이 중고선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중고선가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 이 중고선가 상승은 향후 이 신규 선박을 발주하는 수요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에 신조선가 지수의 선행 지수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고 성과지수 오르고 신주 성과지수 오르기 때문에 이 조선업 호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달러 환율 지수인데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죠. 이 원달러 환율, 특히 환율은 뭐 금리로도 표현할 수 있을 테고 이 금리는 달러의 가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내로 자본금이 들어온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자, 하지만 금리가 떨어지면, 즉 환율이 떨어지면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 국내 증시에는 호재성 이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환율이 상승하면 원래는 이 국내 증시에는 좋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왜냐? 국내 증시에서 이 미국으로 이 자본이 흘러가기 때문에. 하지만 이 조선업은 그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수주 산업의 특성상 이 달러가 오르면 호재성 이슈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이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밀리고 있죠. 계속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가들이 뭐 6월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9월 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PI 지수도 상승을 했고 CPI 지수도 상승을 했고 유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고용도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연히 조선업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성강밴드 역시 주가 상승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철광석 가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에는 결과만 놓고 말씀을 좀 드리면 가격이 하락하면 이 조선업엔 좋습니다. 이 철광석 가격은 후판 가격에 근간이 됩니다. 후판 가격은 조선업의 비용이죠. 그래서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하면 후판 가격도 하락하고 그렇게 되면 이 조선업의 비용도 하락을 하면서 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면서 이익의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철광석 하락 이 부분은 주가의 호재성 이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할 점이 있죠. 이 철강과 조선이 싸운다. 이 상반기에 후판 협상을 돌입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3년 하반기에는 이 조선사가 유리하게 좀 끌고 갔습니다. 이 철광석 가격이 중간중간 반등을 해줬지만 결국에는 조선사 입장에서는 좀 싸게 후판 가격을 협상을 진행을 했다. 자, 현재 이 철광석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23년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하락한 채로 후판 가격 협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현재 가격 구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대는 11,690원에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봉상 보고 있고요. 이 주봉상 11선을 제가 인간의 심장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11선 위에서 주가가 상승을 해줘야 이 가격적으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선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이 매물대를 살펴보게 되면 13,000원 구간에 이 투자 심리가 많이 쌓여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미국의 이 정치적인 갈등, 특히 대선이 있죠. 미국 대선이 11월인데 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이 좀 팽팽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 이 지지율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중국과 미국의 갈등을 좀 더 드러낼 확률이 높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 이 조선업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성광밴드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정확한 가격대 그리고 추 이슈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